자, 이제 복대리입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주는데 자기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 그 사람이 복대리입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절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줍니다. 그럴 때 을이 다시 대리권을 줍니다. 누가 대리인을 선임하느냐? 대리인 자신이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수권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이냐? 본인 갑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을도 갑의 대리이고 병도 갑의 대리인데 다만 다른 것이 을은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았지만 병은 대리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복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대리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게 복대리입니다.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에서는 의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줄여서 복임행위라 그래요. 그럴 때 흔히 말할 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왜 이 말이 맞느냐 하면 자,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누구 이름을 하느냐?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이름을 해야 되느냐? 본인 이름을 해야 돼요. 따라서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이름을 해야 되는데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 이름을 하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그 행위 자체는 뭐가 아니다? 대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그 행위 자체는 대리가 아닙니다. 왜냐? 본인 이름을 안 하니까.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자체는 뭐가 아니다? 대리인가 아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인가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서 선임된 본인의 대리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모든 복대리는 전부 다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리는 법정 대리도 있고 임의대리도 있지만 복대리는 전부 다 본 대리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습니다. 그럼 수권행위란 말은 어디만 있다? 임의대리. 그래서 모든 복대리는 전부 다 임의대리입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전부 다 임의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복대리인이 선임됐다 해서 대리권이 소멸되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을은 대리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되고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뭘 초과할 수 없다?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대리의 법적 성질인데 아주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겁니다. 복대리 그러면 그 의의와 성질이 잘 출제되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복대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는데 대리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니에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인권이라고 하는데 함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초적 내부 관계가 있으니까 대리권을 주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이에게 준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어요. 그럼 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뭐하거나
본인이 승낙하면 되겠죠. 다음에 뭐 있을 때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120조 나옵니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된 경우, 임의들이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만 선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선임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선임했을 때는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돼요.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그럼 거꾸로 선임 감독을 잘했으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니까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 치는 책임, 과실 책임을 진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원칙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선임했을 때는 이런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단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니까 본인이 허락만 해준 게 아니고 복대리인을 누가 지명해 줬느냐? 본인이 지명합니다. 이렇게 2번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이렇게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선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임한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무슨 책임만 지면 되느냐? 감독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 감독 책임을 법조문에는 감독 책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줄여서 무슨 책임? 감독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옵니까? 책임 감정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는 복대리인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잘라야 되는데 그걸 자른 걸 늦게 했다. 게으리한 때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지는 책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임의대리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데 이때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될까요? 묵시적으로 가는 걸까요? 명시적, 묵시적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억합니다. 명시적 승낙도 가능하고 묵시적 승낙 가능합니다. 명시적, 묵시적 모두 다 가능하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판례할 때 이해가 됩니다. 명시적 승낙, 묵시적 승낙 다 됩니다. 자,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대리는 지가 대리인 되고 싶어 대리인 된 게 맞아, 법정대리입니다. 법정대리는 자기가 대리인 되고 싶어 대리인 된 게 아니죠. 따라서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말 수 있다.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요걸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정대리 오른쪽 나옵니다.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무슨 제한이 없는 거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책임으로 이 말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이란 말은 책임은 네가 다 지라는 겁니다.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대 대신 무과실 책임을 지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고 선임했을 때는 과실 책임만 지는 겁니다. 단 이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게 없게 있겠죠.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뭐만 하면 된다? 책임을 좀 간격지기 주니까 이때는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법조문은 그냥 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115페이지 그게 박스 나와 있죠. 그게 암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리된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고 외적으로 요때 복인권이 있다. 그리고 선임 및 감독 책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대리인의 지를 봅니다. 복대리도 대리니까 사명관계가 있겠죠. 복대리인의 지인데 첫 번째 그게 복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된데 그게 지금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복대리와 대리 관계는 복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와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라고 말하셨죠.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다음에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뭘 초과할 수 없다?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는 전부, 복대리는 전부 다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대리인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감독 책임 다 져야잖아요. 따라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게 없게. 예? 자,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도록 대리인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까? 자, 본인이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럴 때는 복대리인은 본인이 해임할까요? 대리인이 해임할까요? 방금 봐봐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대리인은 어떤 책임진다 했습니까? 그 복대리인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할 때 본인에게 통지를 안 해줬거나 뭘 게으리했을 때 무슨 감독이 해임을 태만히 할 때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니까? 지금 뭘 안 했을 때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해임을 안 했다는 겁니까? 대리인이 누굴 해임을 안 했다고? 복대리인을.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복대리인을 대리인이 해임할 수 있냐니까 지금 못한다고 그랬잖아. 오히려 제때 안 하면 뭐라고? 책임진다고. 제때 해임해야 책임 안 진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인데 뭘 해임을 못해? 복대리인은 누구로부터 수권을 받았다고? 대리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았으니까 해임은 누가 한다고?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언제든지 대리인은 복대리인 해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무슨 본인 동의 필요 있어 없어요? 본인 동의는 무슨 동의 필요 있습니까? 제때 해임 안 하면 책임진다니까. 따라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본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설사 본인의 뭘 받았다? 허락을 본인이 지명한 자 할지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뭘 받는다? 감독을 받습니다. 감독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다 감독 책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이 복대리와 본인 혹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인과 복대리는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리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이 수권은 어로부터 받았지만 자기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 갑과 병 사이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너무 법률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특칙을 줬어요. 그 특칙이 여러분 123조를 보십시오. 2항을 봅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제3자가 누구라 했죠? 상대방. 본인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과 상대방에 대해서는 누구와 똑같다고?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조문 때문에 비록 복대리는 대리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았지만 복대리 된과 동시에 대리인과 복대리는 차별을 둔다 안 둔다? 전혀 안 줍니다. 그냥 본인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몇 사람 생겼다? 똑같이 그냥 두 사람 생긴 겁니다. 그럼 갑과 알 사이에 도급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갑과 병은 도급계약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나 이 조문 때문에 그냥 도급계약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초적 내부관계도 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을이 갑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면 병도 갑에게 보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그냥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권리 의무의 차이가 없습니다. 본인과 대리인이나 본인과 복대리나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그럼 만일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도 본인의 대리인이 지금 몇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인데 무슨 차별을 둔다 안 둔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의 입장에서는 그냥 대리인이 몇 사람 있다? 그냥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복대리도 상대방 거래할 때 현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현명해야 된다. 그럴 때 갑의 대리는 병거래입니까? 을의 대리는 거래야 됩니까? 갑의 대리는 병거래입니다. 본인을 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갑의 복대리라 그런다. 그냥 갑의 대리인 그런다. 갑의 대리인 거지 복대리인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봅니다. 모든 권리의무는 대리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123조 2항만 보면 모든 건 끝마치는 겁니다. 복대리는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온 적은 없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복대리가 나오면 언제나 나온다 이 뜻입니다. 복대리가 나오면 언제나 나오는 말입니다. 자,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복대리인의 대리에 대해서도 무건대리가 성립한다. 똑같다니까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복대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그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게 경우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게 없게? 있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복대리나 대리나 똑같다니까. 다 똑같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117페이지 오른쪽 기출지문이라고 나와 있죠. 그 기출지문 6번을 보십시오.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4번을 보십시오.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임의대리다. 모든 복대리는 모조리다 임의대리입니다. 자, 2번입니다.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다. 틀렸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합니다. 왜냐? 본인의 대리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복대리입니다.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복대리권 소멸인데 복대리도 대리죠. 따라서 당연히 대리권 소멸 사유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 사망, 복대리인 사망, 복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복대리인 파산입니다. 그거 외에 추가로 복대리의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가 소멸되면 소멸된다? 대리권이 소멸되면 무조건 복대리권도 소멸됩니다. 자, 무조건 소멸됩니다. 두 번째, 복대리는 전부 다 임의대리죠. 그럼 대리인이 복대리에게 줬던 수권행위를 뭐 하면 된다? 처리하면 될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기초적 내부관계가 소멸되면 대리권도 소멸됩니다. 결국은 임의대리니까 임의대리의 소멸 사유 다 들어간다 이 말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되면 무조건 복대리권 소멸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으면 복대리권 소멸할까 안 할까요? 소멸하죠.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으면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무조건 같이 소멸 사유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복대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요게 의의가 어려운 거죠. 의의가 전부 다 나머지는 다 법조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 법조문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건대리 봅니다. 무건대리. 무건대리는 다른 요건은 다 갖춘데 뭐만 없다? 대리권만 없는 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아저씨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뭘 했냐? 현명했어요. 현명하자라면 대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느냐 위임장 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고 매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없느냐?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다른 요건은 다 갖춘데 대리권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본인에게 기속시킬 거냐 이 문제인데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행했는데 그게 본인에게 기속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매매는 비록 성립했지만 효력이 있다 없어? 없으니까 이 매매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본인 입장이고 이제는 문제는 상대방입니다. 이 상대방은 왜 대리권 없는 자와 거래했겠느냐? 그럴 때는 이 을에게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구석이 있으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 이익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대리권 없는 자와 대리행위를 했을 때는
본인 이익과 상대방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이렇게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민법상 무건대리는 넓은 의미에서 무건대리, 광의의 무건대리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마치 그놈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발생한 겁니다. 바깥 외자 볼간자니까 외부에 봤을 때 마치 그놈에게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외관 발생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 외관 발생에 관해서 누가 원인을 제공했다?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책임져라? 본인 너가 책임져라라고 본인에게 책임을 계속 시킵니다. 이런 무건대리를 뭐라 그러냐? 표현대리라 그래요. 그 표현대리도 안 되는 무건대리를 뭐라 한다? 협의의 무건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확정무효가 아니고 본인이 추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건대리라도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 본인이 책임지는 무건대리를 뭐라 그런다?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표현대리란 법조문대로 외우지 말고 표현대리란 누가 책임지는? 본인이 책임지는 무슨 대리다? 무건대리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표현대리란 본인이 책임지는 무건대리입니다. 이 말은 표현대리가 되면 분명히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도 유건대리입니까? 무건대리입니까? 무건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있어서 지는 책임이 아니고 무건대리지만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억지로 책임지는 것이지 대리권이 있어서 지는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한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오로지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지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돼? 안 돼? 아닙니다. 어머나 표현대리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거는 상대방만 보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표현대리라고 주장할 때 비로소 문제가 되지 아니면 문제가 안 됩니다. 본인은 그 효과를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러나 표현대리 주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때 유건대리와 뭐가 있다? 무건대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표현대리는 유건대리에 속한다? 무건대리에 속한다? 무건대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을이 유건대리니까 본인 책임지십시오 라고 주장했을 때, 즉 유건대리라고 주장했을 때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표현대리는 어디에 속하니까? 무건대리에 속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표현대리, 무건대리 주장 가운데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표현대리는 무건대리지 유건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느냐? 표현대리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책 129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자, 제일 위에 표현대리 본질이라고 나옵니까? 무건대리가 표현대리가 돼서 본인이 책임지더라도 무건대리가 유건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무슨 대리다? 무건대리다. 따라서 2번 유건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건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자는 구성 요건과 해당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따로 표현대리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은 유건대리니까 책임지십시오라는 주장 가운데는 표현대리니까 책임지십시오라는 말은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밑에 문제 보십시오. 기출지문 1번입니다. 유건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근본적으로 표현대리는 묶은대리다, 육근대리다? 묶은대리입니다. 근본적으로 묶은대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서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서 지는 책임이 아니고 그냥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은 이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걸 몰랐어야 되죠.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본인에게 기책사유를 요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고의과실했다는 책임이 아니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에게 억지로 책임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법정 무과실 책임. 그래서 법정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됩니다. 본인의 기책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표현대리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완전히 뒤로 가가지고 137페이지를 펴보면 제일 위에 4번이 나올 겁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본인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설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률을 적용해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이게 되겠습니까? 표현대리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뭐부터 먼저 보느냐? 표현대리부터 먼저 봅니다. 그럼 법정 무과실 책임이니까 표현대리는 법에 정해진 책임이라 했죠. 현재 표현대리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냐? 3가지입니다. 그래서 12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대리 128페이지 봅니다. 1번,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맞습니까? 따라서 2번 표현대리 법률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런 이론을 권리외관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권리외관이란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뭐라고? 바깥에 표시가 됐을 때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권리외관에 대해서 책임지라. 이게 권리외관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권리외관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가 물권법 배울 때 공신의 원칙이 확장 적용된 게 뭐라? 표현대리입니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대리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 오른쪽 본질 129페이지 방금 1번은 했었죠. 2번도 했습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번을 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을에게 대리권만 없지 다른 요건은 다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된다? 다 갖출 때 본인 책임집니다. 만일 이 대리인과 상대방이 했던 이 매매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어요. 그럼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설사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매매가 무효가 되면 본인 책임 안 지는데 이게 무효가 되는데 표현대리가 돼서 본인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봅니다. 갑학교 법인이 있어요.
이사장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동의와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학교 이사장은 대리인입니다. 이 대리인이 학교법인 이사에 못 없고 동의도 없고 주무관청 허가도 없이 기본재산을 매매했어요. 이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저번 주에 했습니다. 기본재산 처분하는 행위는 주무관청 허가 없으면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 병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대리인에게 즉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기본재산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되니까 책임져라 그렇다고 소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이 계약 자체가 뭐라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반드시 유예된다 안 해야 된다? 유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례 1번입니다. 학교법인을 대표한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나옵니까? 예, 이사의 심의 결정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것은 무효죠. 무효의 경우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교회 재산이 있습니다. 교회 재산은 누구 겁니까? 총유에 속하죠. 교인들이 총유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대표자 갑이 이걸 처분한 겁니다.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했어요. 이 처분행위는 무효다 유효다? 그럴 때 상대방이 나는 목사님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표현대리 성립합니다. 곧따로 소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이 자체가 뭐라고? 무효라니까.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2번 판례예요. 그럼 밑에 기출지문 2번을 보십시오.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준용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리행위 자체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유효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리행위 자체는 반드시 유효됩니다. 설사 이놈의 대리권이 있더라도 처분행위는 무효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표현대리가 돼서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 대리권도 없는데. 자, 그럼 표현대리가 되는 것은 현재 몇 가지가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 표현들이 세 가지입니다. 125조 표현들이, 126조 표현들이, 129조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요거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갑이 본인입니다. 어느 날 병을 찾아와서 혹시 제 부동산 매수하겠습니까? 가격이 맞으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가니까 이 아파트, 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을에게 주었습니다. 을과 거래를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그럼 누가 습권을 했다는 겁니까? 갑이 누구에게? 갑이 본인이겠죠. 본인이 특정인에게 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뭐 해준다?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 통지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됐다? 표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안 믿게? 믿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출장에 돌아온 갑이 하란 말이 대리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리권 안 줬어요. 그래도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되죠. 왜냐? 이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누가 원인을 제공했다? 본인이 정했잖아. 뭐라고 했으니까?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나한테 통지를 했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설사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당연히 책임질 만하다 안 하다 하는 거죠.
그럼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로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가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제3자겠죠. 대리권을 수였다는 뜻을 뭐한다?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 표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고 난 다음에 주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알려주니까 이게 뭐라고?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리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통지인데 법조문에는 표시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 방법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럴 때 표시할 때 상대방은 여기처럼 병이라는 특정인에게도 표시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표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특정인에게 표시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리권 수요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방법 제한이 없다. 그래서 판례가 말하기를 대리권 수요 표시할 때 반드시 대리인에게 대리인이나 대리권이라는 명칭 사용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1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반드시 대리권, 대리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직함이나 명함 사용을 복인이 묵인한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따라서 총지배인, 총연락사무소 소장 이런 말을 쓰는 걸 묵인하더라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라는 명칭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명의대여입니다. 타인에게 자기 상호나 명칭 사용한 것을 묵인 허락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예컨대 갑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회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우나든지 헬스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걸 시설 이용 우대 회원권이라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을이 갑 호텔 명칭을 씁니다. 갑 호텔 시설 이용 우대 회원권 총 판매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리권 준 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런 명칭 사용하는 것을 호텔에서도 알고 뭐 하겠다? 묵인을 하였었어요. 그래서 을과 여러 사람이 거래를 했는데 돈 받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자 호텔에 책임지라 하니까 호텔에서 하는 말이 나는 대리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대리권 주지 않았어요? 안 줬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을 뭐로 본다?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이 하는 말이 을이 대리나 말을 사용 안 했지 않느냐 하니까 판례가 반드시 대리냐 대리권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 없고 총 판매점, 총 연락사무소, 지배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책임지라? 본 책임지라. 그게 판례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130페이지 2번 판례입니다. 호텔 등 시설 이용 우대 회원권 모집 계약 체결하면서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판매점, 총 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회원 모집하는 것은 125조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갑이 을에게 이 건물에 대한 위임장, 등기 필정, 인감 증명, 인감 도장을 줬습니다. 이런 서류를 줬을 때는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2번 판례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인 매도인이 매도정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정서란 등기필정입니다. 위임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한 것은
그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서류를 줬을 때는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준 거로 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통지한 상대방과 거래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2번 나옵니까? 통지받은 상대방과 거래할 때 책임집니다. 만일 갑이 병에게 통지를 했는데 누구한테 통지해줬다? 병에게. 그런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은 정의을과 거래를 했습니다. 125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특정인에게 통지했을 때는 누구한테만 책임진다? 그 특정인에게만 책임집니다. 131페이지 제일 위에 2번 나와 있습니다. 특정인만 보호받을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지했을 때는 당연히 불특정 다수인 모두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다음에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있어야 되지. 그걸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125조는 적용 안 돼요. 예컨대 갑이 병에게 내가 이 을에게 아파트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줬습니다 라고 통지했어요. 그럴 때는 병은 을과 무슨 행위 해야 된다? 임대차 할 때만 갑이 책임지지 매매했을 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통지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범위를 넘으면 12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126조는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하간 12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모든 표현들이는 상대방은 다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항상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그럼 이 병이 지금 갑이 책임 안 질라 그러면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책임 안 지겠죠?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 본인이 항상 입증 책임입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 입증 책임제입니다. 자, 요 125조 표현들은 제한이 하나 있어요. 이 125조 표현들이는 법정 대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 법정 대리는 수권이란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125조는 임의 대리만 적용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125조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인과 거래할 때만 적용되지 법정 대리인하고 말하는 사람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게 표현들이 중에 125조 표현들입니다. 다음에 126조 표현들이 이게 사실상 제일 많고 중요하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합니다.